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창을 열어야 되는데 모달창에 아이디를 한 개 붙여놨는데 아이디가 리플라이 모달입니다. 리플라이 모달을 보이게 하자. 그래서 리플라이 모달점 모달 가로열고 쇼 하시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하자. 데이터가 없어야 될 곳에는 비워놓게 하고, 이런 이제 그 글을 쓸 때의 글번호 알럼버에 해당되는 게 안 보여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입력도 안 할 건데 이제 보여주는 게 보다는 여기 댓글 내용만 보여주게 하자. 그래서 여기 아이디 알럼버에 해당되는 요 div 폼 태그에 해당되는 요 div 자체를 안 보이게 하자.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 알럼버 이 여기다가는 알럼버 아이디라고 아이디 붙여놨는데, 여기 이제 div에는 알럼버에 대한 div를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할 건데, 요게 이제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려면 요것도 아이디로 잡아놓으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물론 알럼버 페런스 이렇게 쓰시면 알럼버를 선택을 하고 점 페런스 가로고 갖고 하시면 바로 위에 있는 거 부모의 태그를 잡습니다. 그 불어 태그가 div죠. div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알럼버의 div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id 이꼬르 얘가 알럼버의 div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찾을 때 이 알럼버 div를 자 댓글 쓸 때는 안 보이게 하고요. 댓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보여주게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실 때 div 자체를 안 보이게 보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 알럼버는 요 데이터 수집할 때 필요한 거니까 아이디를 붙여놨습니다. 이거 넘어가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네임보다는 아이디가 더 중요합니다. 폼 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 넘기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오거나 여기다 세팅해서 사용할 때에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저희가 이벤트 처리 얘를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벤트 처리를 하고 있죠.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시판 글보기에 대한 이벤트 처리죠. 이벤트 처리입니다. 이게 중복되면 안 되죠. 선택되는 요 데이터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모델이라고 앞에 모달 안에 있는 델리트 버튼이다. 모달 안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뭐 이렇게 써가지고 바꿔서 썼습니다. 자, 모달창을 보이게 하는 모달창을 맨 처음에 그 작성하는 건데, 모달창을 보이게 하는 것을 쓸 텐데, 이건 이제 댓글 등록 버튼 얘는 이제 댓글 제목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댓글 제목 오른쪽 버튼입니다. 얘를 눌렀을 때 모달을 보이게 하자. 그 댓글 등록에 해당이 되니까 그 내용 제목이 댓글 등록이 됩니다. 제목 바꿀 수 있나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인데 제목이 그냥 리플라이 모달로 되어 있죠. 리플라이 모달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다가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모달 타이틀이라고 클래스를 잡아 모달 다시 타이틀이라고 클래스를 잡은 것을 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바꾸자. 모달 등록 이렇게 해서 등록 댓글 등록 모달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꾸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교재는 써져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바꾸지 말을까요? 바꿔주면은 소스가 한 줄 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쓰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이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아이디나 클래스 이런 거 잡으시면 되는데, 한 개니까 아이디를 잡아서 리플라이 타이틀 제목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리플라이 모달 타이틀 그냥 모달 타이틀이라고 쓰겠습니다. 모달 타이틀 그 클래스로 잡아서 여기 모달 다시 타이틀 요거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모달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클래스가 2개, 3개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달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로 따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그 댓글 보기 글보기 데이터 중에서 여기 리플라이에서 리플라이 뉴 리플라이 버튼을 누른다면 아이디가 라이트 리플라이 라이트 btn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보이게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 샵 쓰시고 아이디니까 컨트롤 B 리플라이 라이트 btn을 클릭을 한다면 써졌죠. 얘는 항상 있는 거니까 클릭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온 이벤트 쓰셔도 되는데 클릭 이벤트 써가지고 펑션 펑크션 펑션에서 쓰시고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여기 처리를 좀 하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모달창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로 열고 상단표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그 샵 쓰시고요. 저기다가 이제 리플라이 모달이라고 써놨습니다. 리플라이 모달을 이제 점 모달 쓰시면서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 쇼 보이게 해달라라고 이제 작성하시면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모달을 선택을 하고요. 모달을 선택하세요. 지금 모달이 지금 맨 끝에 여기 그 인크루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달이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개를 다 보일 수는 없죠. 다 보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모델 아이디로 붙여놓은 이 리플라이 모달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달하고 쇼하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치 마시고요. 뉴 리플라이를 클릭하시면 이게 모달이 보여지는 거죠. 모달이 보여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보여지는 것만 일단 했습니다. 취소 누르면 얘가 X 표시나 이쪽에 취소를 누르시면 이게 모달이 사라지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동작이 됩니다. 그 모달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는 되게 쉬운데 이거를 다른 코드랑 막 섞여 있으면 이런 동작이 어떻게 되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소스가 너무 길어지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숨 모달 만들고 모달 쇼 하면은 열린다. 그죠? 열려서 만듭니다. 그 다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타이틀 바꿔보겠습니다.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 저희가 모달의 타이틀 그냥 모달 타이틀이라고 쓰면은 모달이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아이디를 그냥 모달 타이틀로 붙여놨는데 모달이 이제 리플라이 모달인 거죠. 얘가 그 밑에 보면 메시지 모달도 있어요. 리플라이 모달의 타이틀로 바꿔놓겠습니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길게 리플라이 모달 메시지 모달도 지금 이게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죠. 리플라이 모달 타이틀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모달 타이틀인데 리플라이 모달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의 글자를 바꿔요. 점 쓰시고요. 텍스트 글자 바꿀 거예요.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지금 댓글 등록 모달창이다. 모달창 이렇게 해서 한 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게 하자. 자 이렇게 써서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요. 뉴 리플라이 클릭하시면 여기 댓글 등록 모달창으로 바뀌는 거 보시죠. 수정을 누르면 여기다 댓글 수정 모달창, 삭제를 누르면 삭제 버튼 모달창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모달창인데 등록할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 삭제는 이쪽을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는 거죠. 댓글 되는 걸 클릭하면 수정이나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는 거라서 지금 위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창 이름이 이렇게 댓글 등록 모달창입니다. 창 이름을 썼고 댓글 번호가 필요 없죠. 필요 없으시니까 그 제목 바꿔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그 댓글 모달창에 댓글 모달창 제목 바꾸기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전에 썼고요. 달러 가로 열고 선답 찍고 샵 쓰시고요.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알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알넘버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알넘버 div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div 자체를 통째로 안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쓰시려면 점 쓰시고요. hide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하자. 세미콜론 안 보이게 하고 모달을 여시면 얘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모달이 열리겠죠. 그래서 사라지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이게 되고요. 원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
모달 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알럼버가 없어지고 댓글 내용만 등록하라고 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댓글 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 번호 숨김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필요 없는 버튼이 이제 수정 삭제 버튼이죠. 버튼 이제 수정 삭제, 수정과 삭제, 삭제 버튼 숨기기를 합니다. 얘도 숨김을 해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달러 쓰시고요.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지금 숨김 삭제, 수정이나 삭제 버튼은 여기 보시면 모달 업데이트 버튼하고 모달 델리터 버튼입니다. 얘가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얘를 숨겨줬으면 좋겠다 쓸 수 있는데 숨김으로 하려면 지금 이제 샵 쓰시고요. 샵 모달의 업데이트 btn 버튼과 콤마를 쓰시면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콤마에서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샵 쓰시고요. 샵 모달 델리트 btn은 숨겨주세요. 점 하이드 가로가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새로 고침 하시고요. 이제 뉴 리플라이 클릭하시면 여기 수정 삭제 버튼이 사라졌고 알럼버 사라졌고 등록 버튼만 나타나게 됐죠. 나타나게 됐고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등록 버튼이 다른 데서는 얘가 사라지게 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쪽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클릭했을 때는 등록 버튼을 사라지게 만들라고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필요한 버튼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한 버튼. 지금은 이제 등록 버튼입니다. 등록 버튼 표시를 합니다.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모달 안에 있는 라이트 btn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게 하자. 점 쇼 하이드 쇼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보이게 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달에 대한 설정입니다. 모달에 대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달 창을 보이게 하자. 입니다. 여기 설정이 다 끝나면 이제 미리 모달 안에서 보여줄 거 보여주고 숨길 거 숨기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달을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모달을 먼저 보이게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내용이나 이런 게 깜빡깜빡이면서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늦으면. 그래서 모달 보이게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되었으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더 하시고 뉴 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나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물론 현재 등록을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폼 태그가 아니고 폼 태그 안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인풋, 텍스트리어, 셀렉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받는 걸로 작성은 했지만 여기에 이제 폼 태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등록이나 취소 이런 것들이 취소는 이제 모달창 닫는 거죠. 모달창 닫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쪽에 모달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모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뉴 모달 하시면 등록을 누르면 여기다 뭐라고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얘가 실제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등록이 되도록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실 때 쓰는 게 이쪽에 reply.js 얘 나오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리스트 부분만 URL get.json 해가지고 리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펑션 리스트만 짜놨어요. 그래서 이거 접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으시면 여기 이제 약 한 28줄, 8줄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제 펑션을 한 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 펑션 만드는 거를 리턴 리스트로 해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등록하는 것도 한 개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하는 거를 저희가 라이트 저희 해당되는 글쓰기니까 라이트 여기서는 add라고 했습니다. add 저희가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했던 듯이 그냥 이제 얘가 리저브드 워드인 경우에는 라이트라고 쓰겠습니다. 라이트라고 썼는데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또 못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작을 하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작을 이렇게 잘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플라이 서비스에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리플라이 서비스 점 라이트 가로를 걸어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면 실행이 되도록 한 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펑션을 한 개 만듭니다. 펑션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 글쓰기 글 들어가는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드시고 접어놨더니 바로 열려버리네. 라이트 메소드를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작성을 하자. 펑션 쓰셔야 되고요. 펑크션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메소드 사용하시고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것은 지금 이제 리플라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리플라이가 넘어오고 있는데 리플라이도 이게 이런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제이손 데이터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치시고 콜백 그 성공해서 그 등록이 잘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형식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함수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솔에다 이쪽에 들어오는지 이제 보시는 거죠. 콘솔 이렇게 쓰시고 콘솔 쓰시고 점 로그로 여기다가 찍는데 저희가 지금 댓글에 라이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ply add reply 쓰는데 라이트 저희는 라이트라고 썼을게요. 라이트 reply 쓰고 있습니다. 점점점에서 콘솔에다 한번 찍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쪽으로 보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찍을 때는 넘어오는 데이터 정도는 이제 찍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라이트 리플라이에서 찍히는데 여기 리플라이 그냥 찍겠습니다. 리플라이 이꼬르 그래서 리플라이를 여기다 플러스 리플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보자. 요게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으면 스트링 키를 이용해서 이제 찍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수집을 해서 리플라이 넣어서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잘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됐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처리를 이제 하시면서 작성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라이트 모델창을 보이게 했는데 모델창 안에 뷰점 요거 지금 이제 그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여기 리스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달되는 데이터 해가지고 만들고 성공했을 때 함수 실패했을 때 함수 이건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메소드를 만들면서 전달되는 데이터 리플라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거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파람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이제 저희가 만드시는 것은 파람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넘어가는 게 지금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쓴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쓰셨는데 지금 이제 파람 대신에 리플라이가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리플라이는 제이손 데이터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라이 글 내용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다 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찍고 이제 여기다 블라블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 게 없어요. 리플라이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뭘로 작성을 할 거냐면 세션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세션. 그러니까 결국 리플라이밖에 넘어갈 게 없어요. 처리할 때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문자열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리플라이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써야 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장을 했고요. 여기 콤마 찍으셔야 됩니다. 리스트 안에 콤마 제이손 데이터는 키 땡땡 밸류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콤마 안 찍었더니 얘가 화를 내가지고 미안해. 자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콤마 한 개 작성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빨간색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 안 보여 그냥 까먹게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처리가 안 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플러그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잘 설치를 하면 좋겠죠? 어쨌든 리플라이를 제이손 데이터로 받아서 이렇게 썼으니까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출력을 해보자.
그 출력을 하실 때에 이게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건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지키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손인데 제이손 점 스트링 깊이 스트링 깊이 fy 이렇게 써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사이에다가 리플라이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문자열로 출력을 해보라고 시키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jsp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쟤를 이용해서 이제 쓸 거라서 그 이벤트 처리를 하실 때는 어디를 눌렀을 때 모달창이 열렸어요. 모달창이 열렸는데 모달창이 열린 모달창 가보시면 제가 등록 버튼을 누른다면 이겁니다. 등록 버튼을 누른다면 여기 리플라이 아이디에 있는 이 리플라이 텍스트 에리어 리플라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제이손 데이터로 만듭니다. 제이손 데이터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아까 서비스.wri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기 리플라이 버튼, 리플라이 아이디 댓글 내면서 리플라이 수집을 하고 저희가 누른 거는 등록을 누르니까 모달 라이트 버튼을 누른다면 이벤트가 누른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 라이트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걔한테 이제 라이트 하라고 시키는 거죠.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먼저 얘를 누른다면 여기 라이트 버튼을 누른다면 얘를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처리 이렇게 썼고요. 이번에는 이제 댓글 등록을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 댓글 등록의 처리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겁니다. 이건 모달 창 안에 있습니다. 모달 창 안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얘도 라이트, 밑에 것도 라이트 이래가지고 이제 되게 보기가 쉽지 않으세요? 자, 달러 가로 열고 상단에 찍으시고요. 샵 모달창 안에 있는 write btn을 클릭한다면 점 클릭 이렇게 클릭한다면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릭 먹습니다.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예, 중괄호 닫고 여기다가는 댓글 등록 처리라고 알럿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알럿 가로 열고 댓글 등록 처리하러 갑니다. 처리 하러 가고요. 처리가 다 끝나면 사실은 모달을 닫아야 돼요. 모달을 닫아야 합니다. 모달을 닫게 하는 방법, 모달을 보이게 하자. 모달을 안 보이게 하면 되죠. 모달을 안 보이게 해서 여기 쓰시는데 모달창을 안 보이게 하자. 안 보이게가 아니라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안 보이게 show 대신에 hide라고 쓰시면 돼요. hide 안 보이게. 그래서 알럿 딱 뜨고요. 기다렸다가 알럿 확인을 누르면 이제 얘가 하이드로 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제 취소,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그 다음에 new reply 쓰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시고 등록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알럿이 뜨고요. 처리를 한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그 등록 처리를 하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비스 쪽으로 보내야 되죠. reply 서비스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있는 라이트 쪽으로 가서 로고 콘솔에 찍혀야 돼요. 얘가 찍히도록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등록 처리 할 거다. 그래서 알럿 띄웠어요. 알럿 띄웠으니까 저희가 이제 알럿 띄운 것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1번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셔서 그 데이터 수집된 거를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해서 그 리플라이 서비스 쪽으로 보내는 거죠. 서비스에 라이트 메소드에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서비스를 수집해서 쓰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뭔 걸로 쓰셔야 되냐면 제이손 데이터로 일단 수집해서 쓰셔야 됩니다. 수집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 다시 돌아와서 JSP부터 이 422페이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423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가 이벤트 처리 끝났고요. 그랬을 때 이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제이손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 수집은 쉽습니다. var 이렇게 리플라이로 지금 파라미터가 리플라이로 봤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써주시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리플라이, 얘도 리플라이, 개 리플라이가 리플라이입니다. 그 오브젝트니까 중괄하고 중괄하고 쓰셔야 되고요.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리플라이라는 이름으로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그 여기 아이디를 리플라이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 내가 인풋 태그에서 막 써놨던 거. 지금 데이터는 꼭 입력하는 걸로 쓰시죠. 그래서 작성자 하시는데 여기 모델창에 보시면 댓글 내용이 지금 아이디가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자. 점 밸류로 가져오시면 되죠. 여기 인풋 태그니까 점 밸류를 써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작성을 하고 있으신데 리플라이 선택을 하시고요. 아이디 점 쓰시고 VA에 가로 갈았고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래서 세팅하는 거죠.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얘는 얘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찍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EL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써줘서 이제 넘기게 됩니다. 예, 데이터 리플라이는 전부 다 만들었고요. 이제 그 어디를 호출해야 돼요? 보낸다. 리플라이 서비스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쪽으로 보냅니다. 리플라이 서비스 라이트 메소드로 점 다음에 라이트 메소드로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수집했고요. 그러면은 리플라이 서비스 점 쓰시면 라이트 이렇게 쓰시고 여기 안에 리플라이라는 여기 요 변수에 리플라이라는 요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리플라이 보내셔서 사용하시고요. 예, 펑션 같은 거 작업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세미콜론. 이 라이트에는 이제 제이손 데이터 앞에 있는 제이손 넘어가는 제이손 데이터 콤마 그 다음에 펑션에 해당되는 거 콤마 그 다음에 펑션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이손 데이터 요게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제이손 데이터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로 써놨죠. 오브젝트 형식입니다. 써놨고 펑션 이거는 이제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뭐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라이트에서 쓸 때에 뭐 리플라이는 이렇게 한 줄로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중괄하고 중괄하고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꺼낼 때 보면은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리플라이 써주시고 콤마 써주시고 펑션 가로 열고 중괄 열고 엔터.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넘어오는 건 없고 오류가 난 경우에 뭐 스테투스 이런 게 넘어오니까 그런 에러 메시지 뭐 넘어오는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오류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XHR이나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에러 이런 걸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는 걸로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알럿을 이용해서 무조건 뻥이지만 그 댓글 등록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댓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댓글이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쓰시고 reply.jsp에 콘솔로 찍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콘솔 넘어가는 데이터도 잡으셔야 되니까 써서. 그리고 실행하실 때는 이렇게 JS 프로그램 같은 걸 실행할 때는 컨트롤 키와 함께 F4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있는 거 그냥 view.jsp에 있는 거를 수정을 했으면 그냥 F4 키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포함시키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수정했으면 컨트롤 키와 함께 F4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F 누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라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막 쓰는 거죠. 예, 등록 누르시면 여기 댓글 처리 등록이 되었다. 등록 처리를 한다네요. 확인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F12 페비콘이고요. 여기 보시면 넘어가는 데이터 잘 보이시죠? 넘어가는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여기 역슬래시 n 이게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하세요.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예, 데이터 처리는 다 되는데 그 넘어가는 알럿으로 요거 알럿이 왜 안 됐을까요? 이 펑션에 알럿이
얘를 실행하자라는 것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콜백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 넘어왔죠. 근데 콜백을 실행해라 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아무 처리를 안 했으니까. 무시당하니까 콜백 한 개 써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콜백 있으면이 아니라 콜백을 넘기고 있으니까 콜백 그 if 문장에 붙여줄까요? if 콜백이 있으면 콜백 있으시면 콜백이 있으면이라 뜻이고, 그러면 이제 콜백을 이렇게 처리를 하자. 콜백에 주는 것을 실행해 주세요. 가로에 걸어놨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컨트롤 F 쓰시고, 제가 지금 알로 띄운 거는 주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 view.jsp에서 여기 알로 띄우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어디다 띄웠지? 여기 있네요. 댓글 처리 하러 간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약간 헷갈렸어요. 리플라이 이렇게 new reply 하고 막 뭐라고 쓰시고, 그 다음 등록을 누르시면 등록 처리를 하러 갔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 사이에 이제 서버로 보내는 아작스를 코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자바스크립트의 흐름을 먼저 이런 자바의 흐름을 보듯이 자바스크립트의 흐름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작성을 하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하시면 익혀집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여러 번 하면 익혀 보인다.